When that mistletoe is above, can you sign of driving the sleigh? Or was it the Grinch and he got away?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이 60에 연애하느라 좋기도 하고 죽을 판이기도 한 남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여성을 만나고 있거든요. 상대는 저랑 동갑이고 여중교사를 하고 퇴직한 사람입니다. 저랑 그녀는 각자 집에 있기 갑갑해서 구민 대상으로 무료 강의하는 소설 창작 교실에 왔다가 서로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제법 규모 있는 빵가게를 차려놓고 있어서 비교적 경제적 여유와 시간이 있는 편이고 아내도 건강히 살림에 매진하고 있고 아이들은 출가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제가 연애하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와 그녀 사이는 그저 친구 같은 다정한 대화 상대 혹은 친구 이상의 다정한 연인 사이라고 해두죠. 나이 들어서 무슨 연애냐 하시겠지만 60대라고 해서 그간 살아온 인생을 조용히 정리만 하는 세대는 아니거든요. 젊은이 못지않은 펄펄 끓는 열정도 있고 인생 이모작을 어떻게 시작해볼까 고민도 하고 그러는 나이가 바로 지금이니까요. 제 친구 중에는 그 나이에 수능 공부해서 한의대에 들어가겠다는 사람도 있으니 우리 나이 60은 아직은 쌩쌩한 청춘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떡건 저는 나이 60에 연애를 하면서 새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좋기도 하지만 그 반면에 힘든 점도 있습니다. 여자친구 성격이 굉장히 힘든 면이 있어서요. 며칠 전에 우리가 드라이브를 갔을 때였어요. 최대한 남의 눈에 안 띄게 조촐히 데이트하고 조용한 모텔에서 서로를 격없이 끌어안고서 부부 이상으로 마음 편한 시간을 가지려고 코스대로 움직였죠. 그날 우리는 시외의 인적 드문 마을에서 한방 오리탕과 동동주 몇 잔, 그리고 인근의 모텔에서 두어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고 천천히 부근의 과수원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누군가와 사귀고 있으면 서로 바라보는 눈빛에서부터 표가 나게 돼 있지요. 더구나 그저 손만 잡고 입맞춤하는 정도만 하는 사이인지 그 이상으로 깊은 사이인지는 둘의 분위기나 눈빛으로도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날 저는 과수원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저의 비밀 연애를 지인에게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의 그 오래된 지인은 때마침 자신의 과수원에 약을 치러 왔다가 저를 아주 어렵게 떠올리고는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고 저는 자신도 모르게 너무 반갑게 인사가 튀어나와서 우리는 악수를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얼싸안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곁에 선 저의 여자친구를 보고는 사모님은 두어 번밖에 못 뵈어서 기억이 가물하다며 인사를 하는데 제가 표정이 조금 묘해지니 그제야 상황을 눈치채고는 얼른 형식적인 인사로 바꾸고는 저와 잘 알고 지내던 사이라며 분위기를 바꾸려 애썼습니다. 여자친구도 굉장히 어색해하며 머뭇머뭇 인사를 받았고 우리는 지인이 준 과일을 한 상자씩 받아들고 우리가 사는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오는 내내 저의 여자친구는 뭔가 조금 마음이 불편한 듯했고 저는 오늘 일이 혹여나 그녀의 마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싶어서 절절매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사실 그녀가 조금 성격이 예민하고 날카로운 구석이 있어서 자신의 철두철미함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다른 것에 집중을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오랫동안 교사로 일해왔고 더구나 여학생들을 항상 단속하고 훈육하는 일을 하다 보니 자신은 절대 남의 눈에 흠 잡힐 일을 안 만들려 무척 애쓰며 몇십 년을 살아왔던 때문이지요. 그녀는 저와 만나는 내내 그런 성향 때문에 몇 번 서운한 감정에 휩싸인 일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괌으로 함께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녀는 거기서도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만 골라서 다니려 했고 특히나 동양인이 보인다 싶으면 얼른 단체 관광객인 척하며 사람들 무리로 들어갔습니다. 굳이 모르는 사람들 시선에 왜 그리 신경 쓰냐는 저의 어눌한 핀잔에 그녀는 자신이 교사 생활을 몇십 년 해왔기에 그때 가르친 학생들은 졸업 앨범이건 소품 사진으로건 자신을 희미하게라도 기억을 하고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평생 독신으로 사는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아이들에게 아주 감동스럽게 설파한 적도 있었기에 그 환상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습니다. 남들은 우리를 부부라고 생각하지 않겠냐는 말에 자신은 최근까지도 아이들과 동창회 모임을 했고 아직도 싱글이라 하자 제자들이 자신을 아주 경탄하며 바라보았다더군요. 그간 들어온 바에 의하면 그녀는 어느 정도는 연예인 비슷하게 자신을 대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교사답지 않게 늘 과감하고 화려하게 차려입고 학교에 왔고 남녀 평등을 외치며 여성으로서의 선진의식을 내세우며 당시의 시대 분위기에 역행해서 독신을 외쳤다더군요. 그런 자신을 어린 여학생들이 경애와 감탄으로 대하던 것을 몹시 우쭐해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집 근처 슈퍼에 콩나물 한 봉지를 사러 가더라도 공들여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갔고 자신이 남들과 진배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혹여나 학생들에게 눈으로 들키는 것이 싫어서 공중목욕탕에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이사하면 제일 먼저 욕실 난방 시설부터 설비했고 그런 다음에는 때밀이 아줌마까지 초빙해서 자신의 집 욕실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때미는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보통의 사람들 시선에서는 그녀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사느라 그녀는 늘 힘들었지만 평생을 완벽한 인간으로 누군가의 뇌리에 남고 싶다는 그 희열만은 대단했지요. 그런 그녀에게 최근의 과수원 사건은 심한 심리적 상처를 주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정에 있는 외간 남자와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들킨 셈이니까요. 들킨 대상이 자신과는 초면이었지만 그녀가 가진 자존감이나 콧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던가 봅니다. 더구나 그녀는 평생 남자를 안 만나왔다가 저를 최근에 만나 사귀기 시작한 것인데 그 결심을 하기까지 너무 힘들었던 것도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평생 우러러보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설정해 놓고 그런 자신을 지키려는 가련한 마음에 휩싸이는 여자가 그간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이상하게 눈물도 나왔고요. 더구나 유부남인 저를 만나겠다는 생각은 그간의 가치관에서 엄청난 변화였을 텐데 싶어서 어쩐지 짠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평생 독신이란 것을 자랑스러운 듯이 치장하며 행동해왔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남자를 너무도 원하고 그에게 기대서 따뜻하게 살고 싶었던 강렬한 욕망이 있었단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와 여러 번 은밀한 사랑을 나눈 제가 보기엔 그녀가 남자를 싫어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녀는 혼자서 고통스러움을 마주하며 고고한 독신의 가면을 스스로 만들어 쓰고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랑은 평생을 갈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헤어지고 난 후에 힘든 감정을 그녀 스스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도 모르겠네요.